안녕하세요. 연선생 말씀치유 타로 멘토 연선생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왕에 살아가는 것,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네,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어떻게가 들어가는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산다는 것이 잘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자기 자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난 잘 살아가고 있어. 난 잘못 살고 있어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난 잘 살아왔어. 난 잘못 살아왔어의 차이점도 알고 있나요? 얼마나 잘인지, 얼마나 잘못인지 알고 있나요? 도대체 그 잘은 어디까지가 잘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잘의 끝은 어디인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속에서 풀어보면 어떨까요?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인생이겠죠? 어쩌면 다 살아보고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 그날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에 살아온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너무 슬프네요.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과 결정의 과정으로 똘똘 뭉친 실타래 같습니다. 그 실타래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의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타래는 당연히 커지겠죠?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의지로 나오는 실타래가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일관성 있고 일정하였다면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음에서 나온 실타래가 예쁘게 만들어지면 나중에라도 지나왔던 인생을 편한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의지에는 강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도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잘못 살고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잘 살아왔는지 잘 못 살아왔는지는 어떠한 기준에서 나온 것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는 당신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선택과 결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중에 특히 의지가 너무 강할 때 했던 선택과 결정이나 의지가 너무 약할 때 했던 선택과 결정이 머리와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의지가 강했을 때와 약했을 때 마음속의 의지가 긍정적이었는지 아니면 긍정적이지 못했는지가 살아온 인생은 아닐까요?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인생을 과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살아가는 것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살아오고 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어쩌면 마음속 선택과 결정의 의지가 실타래로 나와서 그 실타래가 긍정과 긍정적이지 않은 규칙적이지 못한 엇갈리는 박자 때문에 실타래가 꼬여야지만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그 꼬여진 실타래를 보고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인생을 잠시 멈추어야 할까요?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면 살아가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호주의 어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쓴 책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5가지에는 그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은 5가지의 공통된 후회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었다면. 두 번째, 일 좀 적당히 하면서 살 것을. 따뜻한 가정 놓친 걸 후회. 세 번째, 내 기분에 좀 솔직하게 살았다면. 화내고 싶을 땐 화도 내기. 단지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표현 못함. 네 번째,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낼 걸. 5번째, 좀 더 내 행복을 위해 도전해 볼 걸. 비록 호주 분들의 이야기이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럼 후회하는 5가지를 다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내 뜻대로 다 해보고. 두 번째, 일을 적당히 하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세 번째, 화내고 싶을 때 화도 내고. 네 번째,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고. 5번째, 내 행복을 위해 도전을 하고. 모두 좋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억지로 상황을 가정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또한 만만치 않겠죠? 내 뜻대로, 첫 번째는 내 뜻대로 다 하다 보면 남들에게 이기적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일을 적당히 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직업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세 번째,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내면 일시적으로 마음은 편해도 상대는 마음이 불편하고, 네 번째,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가족과 따뜻한 시간이 줄어들고, 5번째, 내 행복을 위해 도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 도전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공감하는 좋은 이야기의 관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과 결정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과 결정,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실타래가 꼬이고 꼬여서 풀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과 잘못 살았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온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긍정적이지 않게 바라보는가의 차이는 아닐까요? 물론 더 나은 것을 찾으려 하는 것도 긍정입니다. 이왕이면 살아온 인생은 긍정으로 바라보고 현재는 더 긍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더욱더 긍정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알아보고 깨닫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마음이고 의지 아닐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선택과 결정은 누가 뭐래도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가장 긍정적 의지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왔던 인생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걸까요? 또는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긍정적이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인생을 멈추는 것이 아닌 인생을 끊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에는 실타래가 꼭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인생의 실타래는 내 마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끊어가는 것은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 살아가면서 실타래가 잘 뭉쳐지다가 갑자기 엉키는 그 순간을 마음은 알게 됩니다. 물론 계속 생산되는 실타래를 멈출 수는 없기에 어떻게든 덜 꼬이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럴수록 더 꼬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꼬이기 시작한 실타래는 빨리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꼬인 실타래는 결국에 마음의 의지가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타래를 만들어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실타래를 끊어내고 새롭게 실타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잘 만들었던 실타래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겠지요? 그래도 엉킨 실타래를 끊어내면 이제는 엉키지 않게 새로운 실타래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바로 그 잘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이라는 느낌에서 양면성이 느껴지나요? 더 잘이 더 긍정적인 느낌인가요? 아니면 더 긍정적이지 않은 느낌인가요? 그런 마음의 의지가 긍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실타래를 끊어내는 것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멈출 수 없기에 끊어가는 것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 끊어낸 실타래는 그냥 휙 버리면 될까요? 내 마음의 의지에서 나온 실타래를 끊어냈다고 휴지통에 버리거나 분리수거가 가능할까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실타래는 그냥 나의 실타래입니다. 나의 인생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끊어진 실타래는 내 마음의 한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너무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래도 끊어내고 새로운 실타래를 잘 만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실타래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의지가 긍정이어야 합니다. 그냥 조미료 첨가하듯이 한 스푼이 아닌 내 마음의 의지 전부가 긍정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은 실타래를 최소한 덜 꼬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의지가 긍정으로 채워지는 데에는 긍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긍정의 단계가 타로에 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본질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어쩌면 본질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예쁜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차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의 본질은 힐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쁜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차 한잔 하는 것이라는 힐링이 작용이 될 때 반작용은 첫째, 예쁜 카페를 찾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 둘째, 친구들과 차 한잔 하는데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쓴다. 셋째, 친구들과 소통하다 의견의 차이로 사이가 어색해진다 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사보다는 과자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의 본질도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보다는 과자를 먹는 것이라는 힐링이 작용이 될 때 반작용은 몸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비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예쁜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차 한 잔이라는 본질은 차 한 잔이라의 본질은 힐링입니다. 그리고 식사보다는 과자를 먹는 것의 본질도 힐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힐링에 대한 본질의 내용입니다. 본질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본질의 내용이 긍정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아야 하며 주변에서 긍정의 기운이 번져 나가야 합니다. 본질이 긍정이어도 나만 좋은 긍정, 상대만 좋은 긍정, 그리고 어느 누구도 좋지 않은 긍정이 있습니다. 긍정의 단계의 시작은 배려와 인정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기에 실타래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끊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지요? 이럴 때 타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의 단계는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의 의지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렇다 치고 과연 다른 사람에게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것 또한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일반적인 타로 카드는 7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타로 카드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가끔은 타로 카드를 좋은 카드와 나쁜 카드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타로 카드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을 이야기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용과 반작용의 본질이 각각의 타로 카드마다
새겨져 있으며 본질의 내용에 따라 타로 카드의 의미가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타로 카드는 당신이 남들에게 좋은 방향의 긍정으로 가고 있다면 더 긍정으로 가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만 좋은 방향의 긍정으로 가고 있다면 조언을 할 것이며 남들에게 좋지 않은 방향의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가고 있다면 경고를 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무엇이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것이라 믿습니다. 타로에서 가장 좋은 방향은 당신의 운명의 역할에 따른 방향입니다. 다시 긍정과 부정, 작용과 반작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긍정이 있기에 부정이 있는 것이고 작용이 있기에 반작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좋은 방향의 긍정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생각하고 그 좋은 방향의 본질을 긍정적으로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부정의 마음과 반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긍정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향의 본질을 어떻게 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긍정으로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긍정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부정과 반작용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능력은 마음이나 행동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만들어진 긍정의 능력은 항상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튼튼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방향의 본질은 본질 속에 있는 또 다른 본질을 알아내고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꿈은 중요하고 또한 중요한 나의 본질입니다. 그 꿈의 본질 속에서 알고 깨달은 나의 또 다른 꿈에 대한 본질은 셰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좋은 방향을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의 좋은 방향은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는 셰프의 좋은 방향은 무엇인가입니다. 꿈의 좋은 방향은 무엇일까요? 셰프의 좋은 방향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의 좋은 방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서술해 보면 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 희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하려는 이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프라는 단어가 꿈이라는 좋은 방향에 적합하면 나의 꿈이 셰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셰프의 좋은 방향은 무엇일까요? 셰프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점 따위에서 조리를 맡은 곳의 우두머리입니다. 셰프의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꿈의 본질과 잘 맞추어 가고 있나요? 혹시 셰프가 꿈이 아닌 목표는 아닌가요? 꿈과 목표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꿈에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본질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긍정적 본질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깨달으니 나의 꿈은 셰프가 아닌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는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꿈의 좋은 방향의 본질을 요리사에게 심어볼까요? 나의 꿈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하는 요리사이다. 멋지지 않나요? 나의 꿈인 요리사는 좋은 방향의 본질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나온 긍정입니다. 긍정은 계속 긍정입니다. 긍정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과정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항상 좋은 방향의 본질을 스스로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 나의 꿈이 요리사에서 가수로 변경된다 하여도 나의 긍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긍정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소중한 보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보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까이 두고도 보물을 아끼고 잘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의지를 긍정으로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다시 타로 카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타로에서의 운명은 역할입니다. 그 운명의 역할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이, 아니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각자의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타로 운명 역할의 본질을 알고 깨달아야만 무한한 노력이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노력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운명의 역할을 알고 깨닫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타로 운명의 역할에 대한 긍정의 힘이 신념이 되는 그 순간부터가 운명의 역할 전체가 긍정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에는 긍정이 있고 조언이 있으며 경고까지 3가지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에는 긍정적인 작용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로는 당신이 행복을 바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타로 카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행복을 예약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부정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를 타로 카드에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과연 타로가 당신에게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타로는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정답을 말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로는 당신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타로의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속 의지에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자라나거나 가득 차 있다면 타로 카드를 들여다보세요. 그냥 타로 카드 78장 중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한 장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선택한 카드 한 장만을 당신의 마음과 일치하는 직선 위에 놓아두세요. 카드를 보기 전에 당신만의 느낌은 어떤가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혼잣말도 좋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라도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들을 중얼거려 보세요. 당신은 그것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요?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상상하며 그것들을 다시 마음속으로 넣어 보세요. 이제 당신이 선택한 타로 카드 한 장을 뒤집어 보세요. 어떤 카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보는 그대로 그냥 느껴보세요. 그 카드는 당신 마음속 의지의 긍정에 힘을 주거나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긍정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고하는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느낌만으로 타로 카드를 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긍정이 필요한 것은 부정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긍정이 필요한 것은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을 없애는 것은 오직 긍정만이 가능합니다. 부정을 왜 없애야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긍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채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긍정으로 가득 차 있는 타로 카드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를 권해드립니다. 최근에는 좋은 타로 앱이 많이 나와 있기에 이러한 앱도 잘 활용하면 유익한 긍정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타로는 긍정입니다. 긍정은 행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려면 살아가는 것이 긍정이어야 합니다. 연선생 말씀치유 타로가 당신의 마음을 자비롭게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타로 카드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어렵고 힘들다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는 당신을 자비롭게 구원할 수 있는 분들을 알아보세요. 긍정은 마음의 자비와 인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한 스푼의 조미료가 아닙니다. 긍정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긍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선생 말씀치유 타로 긍정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부정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